여러분 화면 위에 보이시죠? 지금 송영길 후보의 후원회가 실탄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요. 여러분 댓글창에 여러 가지 응원글 써주고 계시지만 후원금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정봉주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바쁘셔갖고 못 나오셨고,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 한 뵙고 그랬었죠. 다시 뵙네요. 예, 자, 근데 지금 이제 국회의장 선거 관련해 갖고 예, 투표가 얼마 안 남았어요. 후보는 확정이 됐고, 예. 예를 들어서 김진표, 이상민, 우상호, 조정식. 그 역대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들이 이렇게 관심이 높은 게 제 책임이 좀 있습니다. 노수박 운동을 전개하는데 제가 박가리운동본부에서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돕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계속 우리 그 푸나님하고 같이 말씀을 했잖아요. 예. 일단 당에서는 콧방귀도 안 뀌고 있습니다. 지금 7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는데, 그리고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똥볼을 계속 차대는 걸 보고 정말 이거 심각하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 국회의장이 할 일이 많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 검찰 정상화법, 예? 정상화법 해갖고 이제 지금 그 경제 부패에 대한 것도 수사권은 이제 다 정상으로 돌려놔야 되거든요. 수사권은 완전 없애야 돼요. 검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1년 6개월 뒤로 그 예고를 했는데 사개특위인가요? 사개추인가요? 정확한 표현이. 사개특위 맞죠? 특위죠, 특위. 예. 사개특위를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법사위에서 법사위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지만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검찰 정상화법의 완성의 마무리를 국회의장이 짓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3일서부터 이제 지금 바뀐 검찰 정상화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 법은 뭐 이제 시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사개추위에서 경제 부패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되자마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의도 저승사자. 예, 여의도 저승사자라 그러는 거죠. 근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만들면서 이거는 이제 경제하고 부패를 전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극대화시키겠다. 지금 이제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면서 두 가지인데, 앞으로 4개월 남은 검찰 정상화법, 본인들이 수사권을 이제 놓게 되는 선거, 공직자, 이게 정치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위산업, 자연재해, 요건 뭐 늘상 있어야 되는 건데, 요 부분을 4개월 동안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진행자가 그러면은 뭐 이재명 요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뜻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음주운전을 했대 음주운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술을 먹고 운전했죠 음주운전 아니다. 그 헛소리 해댄 건데, 그래서 앞으로 4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지금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민주당한테 있어요, 야당에게. 160 몇 명이 됐습니까? 이제 166명인가요? 5명인가요? 어쨌든 170석이 무너졌는데 과반 의석이 넘는 국회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행정부를 견제하려고 하더라도 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국회의장이 입법부를
좀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만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무슨 상황이 여러 상황이 예견이 됩니다. 2년 동안에. 근데 그 예견되는 상황에서 의장이 나 그거 부의 못 하겠다. 그거 안건 못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버텨버리게 되면은 하나도 한 발도 진전이 못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회의장 선거를 보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노수박 그 박가리 운동본부하고 해갖고 이제 당원들 관심을 잔뜩 증폭을 시켰는데 서명도 많이 했고요. 사실은 이제 하면서 보니까 여러 후보들 중에 안민석 후보가 그날도 토론회 하면서 나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민석 후보가 가장 개혁 진영의 정체성에 맞는 후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근데 지금 네 분 저분들 들으면 대단히 기분 나쁘겠지만 저분들 수박이 아니라고 본인들이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에요. 네 분 다. 아니 최선은 없어도 차선을 골라야 되잖아요. 알아서들 하라 그러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저거 저렇게 되면요. 그냥 김진표 의원 되는 그 밥상 차려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 누구하고 누구 단일화 한다 그래서 누가 더 덜 수박이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똥 묻은 개나 겨 묻은 개나 그 도친 개찐이에요. 아 근데 이걸 주도하신 분으로서 예. 이제 알아서들 해 하면 좀 너무 알아서들 한 게 아니죠 이제.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이번에 확인을 했으니까 점지를 해주셔야지. 그래도 그중에 개 중에 누가 제일 낫다.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미치겠습니다 진짜. 난 아니면 진짜 나갈 줄 알았어요. 그날 회의할 때도. 근데 느닷없이 뭐 그럼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표가 없어도 나가는 거다 이거는. 왜냐면 당원들과 함께한 약속이고 당원들과 함께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웃잖아요. 푸른나무님도. 이게 무슨 개판이 돼버렸는지. 아이 참. 아무튼. 네, 어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이야기보다 네. 그 7만 명씩이나 서명을 받았는데도 네, 민주당은 그래서 내일 박가리 운동 본부가 내일 11시 이후에 비대위원장 두 분에게 몇만 서명을 했고 우리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내일 전달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토론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국회의원 하나하나의 의사를 묻겠다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과정 속에 안민석 의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그 후보군들 중에서 단일화라는 작업이 안 이루어지거나 결선 투표가 없다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안민석 의원은 자신이 없었던 것 같다. 전 그렇게 봐요. 판 자체가.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없죠. 안 되는 거지만 아니 그 물방울이 처음부터 바위를 뚫습니까? 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 살아온 세월이 30년 40년인데 정봉주였다면 했지. 저는 제 표 한 표 나와도 하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뭐 결선 투표를 한다든지 민주당의 당원들 결선 투표도 그 결선 투표도 지금 안 만들었고 네 분들의 정견 발표 시간도 없어요. 그게 문제고. 당원들의 뜻을 반영하자는 건 지금 씨도 안 먹히고 있고. 그런 운동이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런 서명이 있는지. 저는 이게 당원들의 뜻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민주당이 나아갈 길 중에 확대해야 될 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부터 딱 막아버리면은. 이제 그 전당대회 때는 그렇게 못하니까 한번 그 지그들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욕 나올 뻔했네. 지그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이게 지금 7만 명 이분들이 서명하고 그냥 딱 돌아설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자산이죠. 이제. 굉장히 큰 자산이죠. 그리고 그 박가리 운동본부에서 그분들 서명한 분들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전화번호 해갖고 다 프린트 해갖고 갖다 주자 그러길래 제가 딱 제동을 걸었어요. 그거 주는 순간 우리 당에서 요 사람들만 솎아내면은 진짜 수박들 천지가 되는구나. 그러네. 그렇게 활용될 수 있겠네. 그 명단을 왜 줘요? 그게 우리들의 엄청난 자산인데 그거는 우리끼리 막 공유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럼요. 예? 어쨌건 지금 이 상황대로라면 이 네 후보가 나서서 자기들끼리 투표해서 한 사람 뽑힐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의원님은 김진표 의원이 될 거다. 확신하시는 거고. 불가피하죠. 지금 이재명을 도왔던 그 의원들도 난 그분들도 이 개혁적 성향이 있는지 어쩐지 그분들이 앞장서고 막 그 김진표 그 후보 운동을 해요.
그중에 몇몇 의원들이. 답답하네 진짜. 답답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2년 보세요. 그래 갖고 이거 인제 김진표 만약에 되게 되면 그 탈당을 하면서 중립적 지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8월 전당대회가 또 인제 보입니다. 우리 목표가 뭐가 돼야 되나 이제 철저하게 개혁 지도부 구성해야 되거든요. 또 보나마나 수박 천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방송계를 떠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까? 참. 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우리 의원님께서 뭔가 굳은 결심을 하고 예. 사실은 민주당 개혁을 위해서 본인 직책에 맞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지금 씨알도 안 먹힌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정봉주가 지금 뭐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을 떠나신다는 말의 의미는 정확히 뭐예요? 저는 사실 2022년 그 금태섭 잡으러 간다 그럴 때 그때 인제 미투가 1심에서 무죄가 됐기 때문에 완전 무죄가 됐거든요. 증거불충분 무죄가 아니라 성추행이 없었다라고 판결문에 나와요. 성추행을 따져보니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됐다가 아니라 성추행을 따져봤더니 판사님께서 성추행은 없었다. 이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성비위 문제, 그다음에 몇 가지 이 파렴치범인데 그중에서 가장 높이 치는 게 위험시하게 치는 게 성비위 문제거든요. 그럼 미투가 직격탄을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급심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에는 문제 삼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급심은 1심을 따지는 겁니다. 그럼 1심에서 무죄가 됐거든요. 그런 데를 저를 컷오프 시키면서 그냥 정무적인 이유 이거 딱 한 줄 발표해요. 이번에 서울시장 컷오프 시키면서 이유 발표도 안 해요. 근데 그래서 2022년 이렇게 컷오프 되고 열린민주당 만들어서 최강욱, 김의겸, 강민정 이 세 분 의원 되는데 길을 깔아드렸고 그분들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기회가 계속 있으니 나는 이제 유튜브 방송이든 그다음에 뭐 새날이든 정봉주 TV든 아니면 공중파든 방송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스피치 파워를 통해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정치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이번 대선 때도 나름 역할을 대장동 일타 강사로 최전방 수비수로 나서고 역할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대선 진 걸 보니까요. 이제는 좀 한 발 물러선 간접적으로 정치라는 방송 정치가 아니라 정치 일선에 나서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떠난다는 게 그런 의미. 방송은 잠시 방송의 비중을 줄이고 완전 떠나고 손 놓고 가겠다는 게 아니고 방송 비중을 줄이고 본격적인 정치 필드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외곽에서 서포트만 했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묻죠. 그게 무슨 길이 있냐. 재보궐선거 나가서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거냐. 재보궐선거는 안 나와 1년에 한 번밖에 선거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당에 들어가서 정치 전면에서 정치를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한 겁니다. 박수. 잘하셨어요. 이를테면은 방송인이 아니고 배우 조정한 건 아니죠. 아니요. 예. 방송인이 아니고 정치인의 본업으로 들어가겠다. 그렇죠. 정치 방송인이었거든 지금까지는. 방송 정치인이었죠. 이제는 정치 일선으로 핵심으로 변죽을 올리지 않고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 좋은 일만 했던 거예요. 본인 실속 없이.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뭐 최강욱 여러분들이 저의 도움을 받은 분들이 들어가서 정치 잘하고 있고 또 안민석 의원도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경기도에서 2등한 게 제가 전략팀도 맡아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저도 일조를 했지만 이제는 직접 전면에 좀 나서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비대위원장 관련해 갖고. 예. 이를테면은 지금 민주당 전체 역사에 정봉주가 기여한 게 많겠냐.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이 기여한 게 많겠냐. 그래서 전 비대위 꾸린다 그럴 때 부를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중에 예를 들면 개혁적 인사들 상징성으로 누구 하나 딱
놓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 지금 거기 개혁적인 인사들이 있나요? 뭐 중도라고 하면서 뭐 이상한 분들 잔뜩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화 갖다 놓으면 뭐 그분들을 다 이제 휘저어 버리니까 그게 이제 좀 걱정은 됐겠지. 예? 제가 비대위원장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비대위원으로 갖다 놔도. 그런 게 이제 불편했겠죠. 그러나 당이 대선에서 졌으면 정말 비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 비상한 상황에서 제가 초선 때 전략기획위원장을 하고 여의도 장내 장외에서 송영길 그 지금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그 후보도 그렇고 자신들이 만난 최고의 전략통이라고 지금 뭐 우상호 의원 뭐 전략통이라 그러면서 저기 나오고 그러는데 우상호 의원 전략과 우상호 의원은 실무 경험이 많은 거죠.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적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우상호 의원 의문의 일패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상호 의원은 항상 정치 일선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아요. 그렇지만 푸른 나무님이 항상 그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밖에서 보다 보니까 정치의 그 진수와 본질을 꿰는 힘이 생겼다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즉 그 이야기 하나 추가를 하면은 의원님의 생각에는 상상의 한계가 없어 보여요. 정치는 상상의 예술이거든. 예, 상상의 예술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렇게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재미만 노래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 내용을 자세히 웃음기 빼고 들어보면 상상력에 어떤 한계가 없어서 이렇게 정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못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 시각이. 그렇죠. 민주당 지금 상상력의 부재예요. 자, 어쨌거나 정봉주 의원께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예. 이게 왜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미꾸라지들이 막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예. 메기를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들이 엄청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미꾸라지가 되셔야 된다. 이런 거죠. 선수. 예, 직접 뛰어야죠. 직접 뛰고 그리고 그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실제로 정치하는 분들이요. 이 철학적 깊이나 이런 성찰 이런 게 부족하다 보면 시시때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뇌피셜을 쓰면서 분석을 하거든요. 이 지방선거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오늘도 뭐 어떤 사람이 자기 개인 SNS 올린 걸 또 오마이에서 좋은 글이라고 해갖고 오마이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중도 진영에 소구하지 않는 민주당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그분이 글을 썼어요. 중도에 소구해야 되는데 검수안박법을 비판을 하면서 이번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후보에 선거에 나간 분들은요. 이런 거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박지영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당내 경선은 좌우 극단으로 호소하는 게 맞아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을 뽑거든요. 당내 선거에서는. 그러나 본선에 나가면요. 중도층에 소구하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에서 마지막 2월 14일 날 이재명 명동 선언이 뭐였었냐면 통합정부 구성이었거든요. 저쪽 보수 진영과 통합정부 구성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통합정부 구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중도 진영을 포섭하겠다. 그러면서 안철수하고도 손을 잡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잘못 보는 사람들의 견해예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좀 부드럽게 견제하는 그런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검수완박법을 하면서 강성 지지층에게만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완패한다. 그게 프레임이죠. 저들이 짜는 프레임. 그게 저들이 짜놓은 프레임입니다. 아니 이게 대선이면요. 그 지적이 맞아요. 대선은요. 온 국민이 다 투표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요. 지방선거는 역대 2014년이 57% 나왔습니다. 2018년이요. 바로 이번 직전이 60% 나왔어요. 56.8%인가 그랬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57%쯤 나왔고 그러면은 이번에 60% 안 넘어갑니다. 맥시멈으로 가도 60%인데 왜 지난 2018년 그 비율을 못 넘어간다고 하냐면 2018년도는 어떤 때냐면요. 2016년, 2017년 촛불 전국을 통해서 1,700만이 거리를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 기운상, 한반도 운명상 정치에 대한 관심이 최고점으로 오르는 시점입니다. 이게 한 15년에서 20년 단위로 한 번씩 오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뽑을 2002년도 그때 그 월드컵 4강 가면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있었고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 그때 쏟아져 나온 열기와 똑같이 2016년 17년 쏟아져 나왔으니까 이게 15년 만에 찾아온 기회거든요. 그냥 15년에서 20년 21년 단위로 이렇게 기운이 좀 바뀐다고들 해요. 정치도.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습니다. 한 20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어요. 15년에서 20년 단위로. 그러면 2017년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엄청난 촛불 지지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서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면서 60% 70% 올라갈 때예요. 그리고 촛불 열기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사법농단, 국정농단 이런 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열기가 최고조로 올라가고 문재인 정부를 찍었던 분들이 이 지방선거에서도 반드시 또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열기가 고조돼서 그때 그나마 60%가 나온 겁니다. 맞죠. 최고조에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면요. 민주당 지지하고 있던 분들이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투표장으로 쏟아나오자 국민들이 바본 줄 아십니까? 지방선거 이겼고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죠? 이미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는 170명 의석수가 있어요. 170명 의원들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갖고 제대로 싸우라고 하는 것이 견제하는 거지. 지방선거 이기는 게 지방선거 이기는 것은요. 가장 우리의 심정적 갈증을 해소해주는 중요한 수단이죠. 그리고 예를 들었고 워낙 지방자치나 이런 우리 지역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이 민주당 구청장이 되나 국민의힘 구청장이 되나 돈 쓰고 국민의힘 구청장이 돼갖고 옛날처럼 탱자탱자 놀면서 일 안 하고 이렇게 못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민주당 구청장이 오면 더 좋겠지만 민주당 구청장이 오나 국힘의 구청장이 오나 주민들의 시민 실상생활은 큰 변화가 없는 걸 국민들이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견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쏙쏙 들어오지만 윤석열 정부의 견제는 지금 만약 국회의원 선거가 이번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피 튀기는 거죠. 그렇지. 피 튀기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이미 170석 확보하고 있어? 야 이놈들아 지방선거 이겨야 된다고 사기치지 말고 170석이 좀 제대로 싸워.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수는 다수는 그러고 있고 그리고 아유 선거에 졌는데 뉴스 한 번 되는 사람들이 그냥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 지방선거 이러나 저러나 그다음 지방의회 기초의회 광역의회 의원들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분들도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표 의향층이 높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4월 초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때 서울시만 물어봤어요. 40%가 투표하겠다 그랬어요. 국힘 물어봤더니 60%가 투표하겠다 그랬어요. 왜? 거기는 내달리는 힘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서울시에서 후보가 송영길이 아니라 정봉주라고 하는 이변이 나오게 되면 저 뻔할 진놈이 나온 게 아니라 저 이상한 우리 동네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놈이 나왔네? 오세훈이 이거 이상해질 것 같아? 이렇게 이변이 있을 때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각자의 지지자들이 선거 대선이라고 하는 큰 싸움도 끝났기 때문에 안주하는 시점이니까 지금은 우리 지지자들을 불러내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재명 후보께서 투표해야지 이깁니다. 이 얘기가 딱 정답이에요. 그럼 투표해야지 이깁니다라고 하게 되면 좀 강성 지지층, 선명한 민주당 지지층이 나오게끔 정책을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은. 강성이란 표현보다는 강성도 진성. 저쪽 프레임이라서 예. 적극 지지층. 난 강성 좋아 근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쪽 프레임이 그렇게 예. 프레임화 시킨 단어이기 때문에 적극 지지층이 나오게끔 해야 돼요. 그러려면 수박들이 판치는 후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 방송의 그 방향성이 그런 식이거든요.
지금은 지지층을 견고하게 해서 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땅 따먹기 싸우면서 집을 뺏겼거든요. 그럼 우리 집이 이 주춧돌까지 다 와해가 됐어요. 그럼 주춧돌 올리고 기둥 세우고 집 다시 져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럼 저거 뭡니까? 메뚜기 개미는 일하고 메뚜기는 탱자탱자 놀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이건 적극 지지층이 아니거든요. 진성 지지층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열심히 일할 개미들이 필요한 거예요.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들. 그러니까 저처럼 열심히 일할 사람이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 정치성 분명하자. 이번에 보세요, 여러분. 그 8월 전당대회는요. 적극 지지층, 진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수박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진성 지지층을 갖고 있는 적극적인 민주당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이 이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8월 중하순에 되면 수박의 힘은 끝납니다. 수박이 끝물이에요. 그렇죠. 안 달죠. 하나도 안 달죠. 하나도 안 달죠. 물탱이지 물탱이. 이게 시기적으로도 아니 제가 기가 진지하게 막히네. 얘기해도 기가 막히네. 시기적으로도 이게 하늘의 운대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 6월 말 7월 초에 하게 되면 수박이 이깁니다. 왜? 수박의 당도가 최고조로 올라갈 때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보세요. 이게 파란색 얼마나 이게 정성스러워요. 하나하나도 그냥 저 수혈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적십자는 죄송한데 수혈을 못하는 게 파란 피가 나와요. 빨간 피가 없어요. 저는. 아유. 그렇게 평생을 민주당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전당대회에서 빚을 낼 수 있는 그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야기 좀 생뚱맞는 이야기인데 예. 제가 정봉주 의원을 애지중지하는 이유를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독재랑 싸우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유탄을 맞아요. 역사는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데 거기서 유탄 맞은 사람은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을 민주당이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 잘 못하실 거예요. 그냥 정봉주의 가치가 그냥 일반 정치인의 가치랑 똑같은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모든 상징성을 보여주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싸워서 유탄을 맞았어요. 그럼 민주당이 그 유탄 맞은 사람을 제대로 보호해서 끌고 가줘야 되는데 그냥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버려둔 정도는 괜찮은데 절대 못 들어오게 담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 앞에 민주당 당원으로서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저는 정봉주 하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에 도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무죄가 나왔을 때 작년인가에 무죄가 나왔을 때 의원들이 모였고 저를 싫어하는 의원들이 참 그 새끼 즐겨도 참 질긴 새끼라고. 진짜? 진짜 참 질기다고. 사라질 줄 알았더니 결국 또 저러고 살았다고. 그래도 뭐 이제 그 내상을 심하게 입어서 돌아오겠어?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그렇거든요. 민주당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게 저쪽에서는 한동훈까지 임명해버리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리를 마저 하면 그래서 이번 선거는요. 여러분 언론 보게 되면 무슨 개소리 그냥 DS 독사운드 막 이런 거 하는데 이번 선거는 이미 우리가 170명에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국민들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민주당 의원들 지금 다니면서요. 내 기초의원, 내 광역의원 당선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무슨 지역 공약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요. 민주당이 검찰 독재 아닙니다. 독주라고 해야 돼요. 아직 독재는 우리가 확인 안 했거든요. 그 당에서도 자꾸만 검찰 독재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독재한 거 못 봤거든요 아직. 검찰 독재가 예상이 되지만 독주는 맞아요. 윤석열 한동훈 임명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그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 법률비서관 이걸 싹 검찰 출신으로 했기 때문에 검찰 독주가 맞습니다. 검찰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뭐 중도에 소구하자, 중도에 호소하자, 검수완박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다. 검수완박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왜 망합니까? 검찰이 힘을 빼놨기 때문에 뭐라고 어떤 개소리를 또 이렇게 하더라고. 뭐 검수완박, 검찰이 무도한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부드러운 힘이다. 그 한동훈 얘기할 때 제가 또 해주죠. 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 전문 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생물이라고. 그렇죠. 피는 뭡니까? 우리의 희생이에요. 희생은요, 그냥 연성으로 희생이 나옵니까? 정봉처럼 목숨 걸고 싸워야지 희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리더의 두 가지 덕목을 이렇게 하잖아요. 희생과 용기라고. 용기와 희생이라고. 근데 무슨 연성 민주주의를 통해 저들의 독주를 막아야 된다? 그거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번 선거는 무조건 적극 지지층 분명한 민주당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 지역에 가서 그 얘기하세요. 민주당 후보들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윤석열 독주에 맞서갖고 검찰 독주에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저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은 이미 국민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72석이 쥐약이 된 거거든요. 야, 너네 그렇죠. 172석으로 입법 갖고 있는데 행정부도 가지려고 그래? 그냥 행정부 이쪽으로 줘볼게. 이게 국민들의 묘한 분산과 견제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힘을 갖고 있어요. 힘없다고 징징거리지 마세요, 민주당. 왜 힘없다고 징징거립니까? 누가 국민들이 동의 안 해요. 15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모든 정치는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5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여러분 국회에서 장관들 탄핵하고 뭐 탄핵하고 이러는 거 탄핵 역풍 얘기하지 마세요.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 건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그 동의를 구하게 되면요, 의결을 하게 되면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장관 잘못하면요, 왜냐하면 장관 탄핵권이 왜 있는 줄 아세요?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는 필수기관이 아니잖아요. 국회 제청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제장치를 뒀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견제장치로. 그럼 너네 임의로 주게 되면 국회에서 언제든지 니들 맘대로 꼴리는 대로 장관 임명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탄핵시킬 수 있어. 이 권한을 준 겁니다. 견제의 권한이에요. 견제와 균형이거든, 그게. 근데 한번 보세요. 이거 저기 기사. 예. 우리가 국회에 토론회 한 거 있잖아요. 예. 국회의장을 당원의 손으로 예. 거기에 대한 중앙일보의 답이에요. 예. DJ 소신도 버려졌다. 강성 당원이 장악한 민주 국회의장 선거.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이나 조선 같은 이런 회사들이 끊임없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DJ 소신도 의회주의가 DJ. 근데 나 이 조중동이요, DJ 있을 때 그냥 막 그 찢어 먹지 못하고 안달했던 분들이거든요. 지금 DJ 정신을 얘기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노무현 싸웠잖아. 대통령 그냥 그 진짜 무슨 좌빨이라고 그냥 씹어 먹더니 지금은 노무현 정신 어디 갔는가 이렇게 물어요. 니들이 다 버렸잖아, 이놈들아. 뭘 노무현 정신.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민주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 한동훈 막 임명해버리잖아요. 지금 그 청문 보고서가 없이 장관이 된 사람이 벌써 6명이에요. 예. 그래, 해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이 지금 뭐 협치를 민주당이 하라는 이야기잖아, 지금 이게. 그럴 때 지금 민주당 비대위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국민들에게 언제든지 장관들의 탄핵권은 입법부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니들 마음대로 임명을 해봐라. 지금 개판 쳐봐라. 검찰 인사 봐라. 이게 민주주의 국가 하자는 거냐? 한번 해봐라. 이러고 싸워야지 지방선거 이기죠. 네, 무슨 연성민주주의 무슨 개 같은. 진짜 점잖게 살려고 그래도. 그만하시죠. 그만할까? 이제 점잖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결은 하나 같습니다. 민주당다워야 민주당 지지층이 일어난다. 이게 어떨 때는 우리 지금 당원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지난번 잠깐 토론 때 얘기했잖아요. 일반 당원 260만, 권리당원 220만, 480만 명, 전 국민의 10%가 민주당 당원이에요. 유권자로 따지게 되면 13%, 15%예요. 그럼 민주당 당원들이 정말 이게 검찰 독주를 막아야 되겠다 한 목소리 얘기하면요, 한 2천만, 3천만 금방 됩니다, 이게. 그럼 민주당은 더욱더 민주당스러워야 된다. 그럼 마음대로 니들 임명을 했지, 대통령. 우리 청문 보고서 없이 했지. 해봐. 핥다면 해봐.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입법부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이 한 사람 딱 탄핵을 시켜봐요. 그래갖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청문 보고서 없이 장관 함부로 임명할까요?
못하죠. 입법부의 존재를 인정을 하겠죠. 말씀은 한동훈 탄핵으로 가야 된다는 거네. 난 누구랑 찍지 않았어요. 나 한동훈 무서워요. 막 검찰 많아 무서워. 아저씨 우리 검찰 무서워. 우리 사람 검찰 무서워해. 또 다른 무슨 미투가 터질 수도 있어. 아무 그건 근거 없어요. 없는 거. 그건 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이 그런 분위기잖아요. 누군가가 미투처럼 던지면 그 사람 말만 들어주는 분위기라서 해보라 그래. 희생당하기 쉬워. 아니요, 정봉주는 이미 그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어설프게 던졌다가는 다 죽는 거 알아요. 이제 프레시안한테 민사소송 10억 걸었습니다. 1차 재판 있었고요. 2차 재판 있고요. 판사들이 이런 거 들으면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이 얘기하지 말라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 기사를 쓴 2명의 기자들 각각 3억씩 민사소송 걸었고요. 형사에선 100% 무죄. 그런데 형사가 무죄된다고 해서 민사가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 이거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공적인 목적에 부응된다고 한다면 사실과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봉주 미투 기사는요. 공적 목적을 하기 위해서 그랬나요? 그냥 악의적으로 처음부터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반박을 하니까 그 프레시안이 공적 목적이 아니라 미투 당했다고 하는 여성의 대변인으로 해갖고 저하고 싸워요. 이게 공적 목적의 언론 행태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억 걸었어요. 그리고 형사 판결문을 보면요. 재판부가 쓴 판결문을 보면 너무나 악의적이라고 하는 게 구절구절이 너무 많아. 그것만 다 뽑아다가 의견서 썼습니다. 악의적. 악의적. 이거를요.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법률 용어인데 actual malice. 실질적인 악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적 악의거든요, 이게. 그렇지. actual malice. 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정봉주가 저 정치나 이런 게 정말 탁월하다가 아니라 발음 좋네. 이런 얘기만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이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잿마을에서 활동하시는 아주머니인데 방송계를 떠난다 그래서 걱정이 돼갖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새날 보세요. 근데 보시면서 이제 잘 이해하셨죠? 방송계를 떠난다는 게 방송 정치의 시대를 줄이고 본격적으로 정치 본질에 들어가서 싸우겠다. 이제는 윤석열 검찰 독주의 시대 정봉주가 필요할 때가 왔다. 그 얘기입니다. 좀 생뚱맞은 얘기긴 한데 계속하세요. 생뚱맞은 얘기 재밌어. 그러니까 나는 낙검수를 들으며 자란 세대예요. 물론 자랄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봉주 감옥 갈 때쯤에 저 사람 언젠가는 국회에 다시 입성시켜야 된다. 근데 그 세월이 그게 언젠데 아직까지도 외곽에서 주변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때요. 정봉주 옆에 서서 사진 찍으려고 번호표 뽑고 대기했어요. 의원들이. 그리고 2012년 저 감옥 살 때요. 자기 지지 편지 하나 써달라고 명단이 그 감옥에 있는데 명단이 60명이 들어옵니다. 그중에 20명을 써줘요. 제가 당에서 선별을 해달라 그래갖고 면회 오려고 면회를 관리하고 있던 게 안민석 의원인데 특별 면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있어요. 그 5명씩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의원은 1명 내지 2명 끼워. 그럼 1년 하게 되면 50주니까 한 100여 명이 오잖아요. 그거 면회 오려고 줄을 쓰던 의원들이 지금은요. 정봉주를 쳐내려고 또 줄을 쓰는 거야. 이래서 민주당이 안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죽여라 이럽니다.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요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저 군중이 어제 나를 추앙하고 환호했던 그 군중과 같은 군중이다. 정말 어쨌건 이제 생뚱맞은 얘기 마무리. 나를 죽이라라고 하는 그 민주당 당원들이요. 당원이 아니라 민주당 수박들이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요. 어제 그제 정봉주로 환호하면서 정봉주한테 편지 하나 받으려고 사진 하나 찍으려고 줄을 섰던 그들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는 민주당의 주류로 차지하면 안 되겠다. 정봉주가 본진에 들어가겠다. 이 선언하다 보니까 본진에 들어가려면 방송 많이 못 하잖아요. 그냥 방송계를 방송 정치를 좀 손을 놓겠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좀
생뚱맞게 세긴 했는데 예. 전 그게 민주당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례를 가져온 예.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민주당에 실망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의리 없어서요. 의리가 의리 없어요. 없어서. 근데 그 의리 없는 이유가 조중동과 중도 눈치 보느라고. 예. 근데요, 민주당 지지층들은 저는 그런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 사람 끝까지 챙기고 싸울 때는 끝까지 싸우고 맞습니다. 이런 모습 보여줘야 예. 되는데 지금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이제 사실 검찰 개혁도 너무 늦게 마무리하는 바람에 박병석한 뒤들려서 완성을 무슨- 못한 거잖아요, 무슨- 사실은. 아이 여러분들 무슨 전 국민이 다 치매에 걸렸습니까? 이거요 검수안박하고 공수처 지난해 2월에 통과됐거든요. 통과되자마자 6개 정도 우리가 절충하기 위해서 6개 중대범죄를 놔뒀단 말이에요. 그 검찰은 놔뒀거든요. 근데 놔두고 보니까 그게 검찰의 특수부에서 계속 하던 법이야. 그러니까 이거 못하게 중수청법 설치하자. 라고 한 게 작년 2월 얘기입니다. 근데 2월에 뭐가 있었어요?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으니 이걸 지금 너무 강성으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역풍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미루자. 그래갖고 1년을 미룬 겁니다. 1년 2개월을. 1년 2개월을 미루면요. 아니, 논의할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숙성할 만큼 충분히 숙성됐잖아요. 이걸 또 미루지.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얘기인 줄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예요. 그렇죠. 25년 된 얘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하면서 검찰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2002년입니다. 그럼 20년 된 얘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무리 홍어를 좋아하고 묵은지를 좋아하지만 숙성을 20년을 시켜요? 뭘 또 시킵니까? 아, 이제 생김에 계속 한번 세볼게. 예, 계속 세요. 제가 계속 할 때 사람들이 제가 봤을 열광하는 것 때는 같아. 컷오프 되셔서 감정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예. 나는 역대 최고의 민주당 리더는 이해찬 대표라고 생각해요. 예. 흐름을 정확히 깨고 있어. 쥐었다 펴다를 하는데 몰아붙일 때는 몰아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180석 만들어낸 거예요. 나중에 뭐 열린 민주당과의 어떤 그 관계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네. 생각해서 공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없는 거야, 민주당이. 지금은요. 큰 모자 씌워놓으니까 모자 큰 거 써봤어요? 큰 모자 쓰면요. 눈이 가려갖고 앞이 안 보여갖고 천지분간 모르고 날뛰어요. 에이브럼 링컨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알고 싶으면 그에게 권력을 쥐어줘 봐라. 그럼 그의 본성을 알 수 있다. 지금 민주당 비대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큰 모자를 씌워주고 권력을 주니까 천지분간 모르고 못하고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 선거운동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조중동의 보도를 안 보면요 세상이 정확하게 보이는데 난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비대위가 조중동 보면서 지금 정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중동 보면서 아이고 조중동한테 찍히지 말아야지 이 상태로 가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방선거 선거운동이라는 게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해야 되는데 한동훈을 무시로 임명해버리고 사실은 검찰이 독립성, 중립성이 생명인데 노골적으로 측근들을 기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탄핵 사유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이 도발을 하면 민주당이 선거운동 자체로 개념으로 한동훈 탄핵시키겠다. 범죄 혐의자가 아이폰도 안 열어갖고 고발 사주나 검언 유착 사건이 무혐의로 덮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메시지를 내므로써 어떤 그 대치 국면을 세게 만들어내고 행정부는 니들 거지만 입법부는 우리 거야. 그 메시지를 내면서 그게 저는 지방선거 선거 운동이라고 보는데 어디까지 끌려가냐면은 한덕수 인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끌려가 버려요. 그냥 한동훈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지층 입장에서는 저거 민주당 저것들 비읍시옷 해가지고 한동훈 임명해버렸네 이렇게 돼버리는 프레임에 계속 걸려든다는 얘기. 아니 한동훈을 임명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면 한동훈을 그 청문 보고서 무시하고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날 시정연설하면서 의회주의자, 의회민주주의를 높이 사겠다, 그다음에 협치하겠다. 그거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뒤에선 등에 칼 꽂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임명하는 건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일본이 우리 그 총칼 들고 침공하고 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쾌속종을 들이밀고 오는데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고요. 아, 우리 너희하고 싸우면 안 돼. 그리고 거북선에서 낚시질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박살이 났을 거 아니에요. 거북선 만들고 싸운 거 아닙니까? 총칼을 들고 들이올 때는 싸우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동훈 임명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 한동훈 임명하자마자 뭐 송경호 그 중앙지검장하고 자기하고 특수부 있었던 사람들 다 임명을 해놓잖아요. 그 아까 얘기했던 무슨 그 뭐 여의도 저승사자 뭐의 이름도 이게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뭔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규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번에 그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한동훈 뭐 지금 100만 조회했다고 쫙쫙 빨아주더라. 한번 열심히 빨아줘 보세요. 한동훈 취임사 보세요. 전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거예요.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 범죄자밖에 없대. 그리고 검찰이 범죄자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그건 범죄자가 된다는 얘기하고 그 함의하고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 한동훈 임명했을 때 싸우자는 거예요. 한독수 첫 번째. 김현장과의 관계가 해명이 안 됩니다. 이래 국무총리 그 역할 제대로 수행 못 해요. 그럼 임명하지 말아야죠. 근데 한동훈까지 임명했어. 연기하지 말자고요? 왜 연기하지 맙니까? 너네 싸우자고 하는데 그래 싸워줄게. 그러면 한독수 임명하지 말아야죠. 이게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저는 뭘 또 한독수 임명해 놓고 그 책임을 묻자? 예. 아, 진짜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포지셔닝을 잘못한 거예요. 의회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니까 민주당을 존중하겠다라고 납작 엎드려 가면은 국민들이 아 윤석열 정치 잘하고 있네 해줄 텐데 지금 민주당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에는 비판하는 어떤 말하는 거 외에는 더 이상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비판을 해요. 최고위원회 같은 데서 비판하는데 그걸로 끝이야. 행동이 있어야죠. 바로 그거 비판하는 한독수 임명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설입니다. 그리고 이건 뇌피셜이고 설이니까 설로만 들어주세요. 그 팩트는 뭐냐면요. 윤석열 후보자가 선거운동 와중에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 그 과반수 의석을 갖고 국힘에서 나한테 반대되는 사람들 모아갖고 나 탄핵을 한다 그러면 뭐 그런 소문이 있는데 해볼 테면 해봐 이랬거든요. 해볼 테면 해보라고. 자, 설에 의해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자, 한동훈 법무장관 해놓고 상설특검 만들고 상설특검법도 지금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자, 상설특검도 만들어 놓고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여의도 국회의원들 20명 내지 40명 캐비넷에 파일 갖고 있다? 이런 설이 돌았어요. 계속 던지죠 지금. 예, 계속 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제가 찌라시 직접 본 겁니다 이게. 그런데 양양자 의원이요. 이재명 송영길 사퇴하라 그래요. 아니 저 양양자 의원을 사보임해갖고 법사에 놓더니 잠수 타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게 갈라졌는데 그러면 양양자 의원은 왜 그렇지?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근데 2020년 보니까 광주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책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들을 우리 지지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양양자만 있을까요? 양양자 의원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심이 가는 부분이죠.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설이 돌다 보니까. 그럼 양양자 의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이 또 있어요. 그분까지 얘기하게 되면 이제 이게 뭐 완전 설이 그 기정사실화되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브레이크 잡고 멈출게요. 예. 그러면서 헛소리를 삑삑 하는 의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독수를 임명하는데 협조해주고 임명하고 난 다음 책임을 묻자? 뭘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게?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뭔가 불안한 뭔가 있는 거 아닐까? 국회의원요. 제가 한 40명 제가 털어볼까요? 간단합니다. 상임위 보고요. 그 상임위 소속 기관이나 이런 데서 쪼개기 후원금 들어온 거 찾으면 됩니다. 그렇지. 의원도 간단해요. 대가성 뇌물이지 뭐 그게. 불법 정치자금이거나
뭐 그러면서 무슨 입법까지 도와주고 그랬으면 대가성 뇌물이죠. 뇌물로 걸리면 그냥 3천만 원서부터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제 MBC가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의 죄를 누가 제일 잘 알죠? 본인이 제일 잘 알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사또가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엄청난 철학적인 민족이에요. 예? 다 속여도 하늘을 못 속이죠. 하늘은 내 마음속에 있거든. 예? 참.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의원들이 지금 헛소리 삑삑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한덕수 임명하자고? 근데 그런 심리를 검찰이 너무 잘 알고 너무 있는 잘 거예요. 알죠. 평생 그거만 해왔던 인간들인데. 그게 이제 검찰의 공포 정치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죄가 없는 사람도 얼마나 쫄게 예. 되냐면은 조국 장관 수사를 받거든. 그럼요. 뭘로 털지를 모르니까. 그게 이제 사실 쟤들이 윤석열이 그 자신감에 지금 집권해가지고 한동훈까지 임명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쫄지 않을 사람이 정치 본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이러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정치 그만하라고 자기가 쫄린다고. 근데 꼬리 내리면요 더 두들겨 맞고요. 예. 맞서 싸우고 내가 한 고초를 겪을 생각으로 170명이 달라붙으면 이겨요 이 싸움은. 내가 나온 김에 아까 뭐 생뚱맞은 얘기를 하랬나? 아까 뭐라 그랬죠? 얘기할 때 리더를 뭐라 그랬지? 좀 얼토당토하는 얘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비대위원들 제가 한번 털어볼까요? 거기까지 하십시오. 예? 아니요. 아니 이 턴되는 게 불법을 터는 게 아니라 음. 그분들 어디서 뭐 하시던 분들이죠? 사상적 정체성에 대해서 검증됐나요? 그 부분은 진짜 비판 많이 했는데. 아니 어디서 초반에. 뭐 하던 분들인데요? 예? 내가 구체적으로 실명 거명 안 하잖아요. 어디서 뭐 했었는데 어느 하늘에서 뭐 하다 살다가 와갖고 비대위원에서 지금 지도부인 척하는데 예를 들면 개혁성황의 전직 의원 1명, 당원 대표 1명, 뭐 이런 식의 배합이 아니라 개파완배. 아유 씨, 좀 얘가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요. 우리가 이게 누워서 침 뱉기도 이제는 전당대회 앞두군요. 이런 우리 그때 전당대회 앞두고는 그냥 박살나게 싸워야 됩니다. 자비판의 시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네? 자기 성찰. 근데 희망을 좀 주세요. 희망이요? 네. 정치를 제대로 할 사람들이 당에 들어가면 이젠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8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방선거 결과랑 상관없이 저는 이미 8월 달에 여러분들 지방선거 결과 어쩌고저쩌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170석에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 왜 징징거리냐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왜 징징거려 자꾸만 힘달라고. 무슨 힘을 더 줘. 예? 어쨌든 간에 저는 8월 달에 민주당이 재세팅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재세팅되고 지금 지방선거에서요. 이기면 좋죠. 설사 결과 안 줘서 진다고 징징거리지 말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차피 질 선거예요, 사실은. 질 선거예요. 흐름상. 지는데 지는 거에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냐고. 최대한 노력해 보는 거지. 갈 때까지 가보는 거고요. 인생 뭐 있어요? 백도 없이 직진하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이게 위로가 되는데? 그러면 뭐, 칠성골 지는데 뭘 징징거려? 우리 살려주세요. 언제 죽었어요, 민주당이? 170석 갖고 뭘 살려달라 그래? 제로 베이스. 170석을 제대로 안 쓰니까 바보 찐따 소리 듣는 거지. 그리고 그 170석은 2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2년 동안 제대로 써야죠. 칼을 줬는데, 천하 복음을 줬는데, 무도 못 쓸고 있으면, 그게 할 짓입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방선거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끼리도 여한이 없어야 다음 8월달 전당대회 지도부 만들 때 훨씬 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뭔 개소리. 지방선거는 우리 지지층 투표장에 잘 안 나온다니까 지금. 객관적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자꾸만 생업에 먹고 살기 바빠 죽겠어 다들.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야 지방선거에서 내가 이기는 게 무슨 견제야. 이미 견제되고 있어. 그거 잘 써 임마. 자식들 180석 만들어줬더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지금 와서 또 달라고 또 징징거리네. 니네 집에 이미 금은보화가 잔뜩 있고 이미 보검이 있으니 그거 갖고 잘 휘두르면서 싸워. 그냥
애무 뭐 기관 단총을 줬는데 뭐 소초 하나 더 달라고 새초 하나 더 달라고 징징거리냐? 아,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시원해하고 있다는 그런. 그러잖아요. 지방선거 치는 게 뭐가 그렇게 됐습니까? 아이고. 아니 송영길 떨어지고 김동연 이기면 좋겠네. 김동연 떨어지고 설사 그런들 뭐 죽을 일 났어요? 170석 갖고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도 있고 그 기구 탓한다 그러잖아요. 이미 기구는 있다니까요. 탄핵시킬 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극비사항인데요. 네. 국힘 쪽 의원 30명 돌아섰습니다 이미. 왜요? 정치 제대로 못하는 것 같거든요. 검찰 진영으로만 딱 짜는데 어느 정치인이 거기에 동일합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제 빨대가 국힘에 많아요. 왜냐면 제가 생활은 보수예요. 강남 좌파. 그 국힘 의원들이 저한테 왜 공격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자기들보다 생활이 더 럭셔리하니까. 생긴 게 보수적이잖아요. 돈 많아 보이잖아. 아니 내가 지들보다 뭐 잘난 척해 어쩌고저쩌고 개구라를 삑삑 날려. 아이고 그러면 딱 꼬랑지 내려요. 그래서 이미 저 내부도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막강한 국회 권한인데 뭘 아이고 참. 응? 아주 그냥 A2 플러스급 스테이크를 놓고 그거 뭡니까 그 오이지 뭐야 그거 할라피뇨 하나 없다고 징징거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스테이크 쓸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방송은 건지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건진법사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어중간한 위치에 있으면은 떨어질까 봐 겁나는데 아예 밑바닥에 놓고 다시 시작하자 하니까 메시지가 훨씬 간결해지고 좋네. 아 지방선거 져요. 어쩌라고 근데. 지방선거 이기면 어떻게 견제할 건데 물어볼게요. 지방선거 김동연 이겨. 송영길 이겨. 인천 이겨. 어떻게 견제할 건데요? 뭘 견제해요? 송영길 국무회의 들어갔고 쫙 20명 앉았는데 거기서 송영길이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 오늘 국무회의 끝났습니다. 끝! 뭘 견제해요? 좋아. 아주 그냥 개운하네요. 답답한 사람들 참. 지방선거 이긴다고 징징징징징. 지방선거 친다고 징징징징. 무슨 징치냐? 아유. 그러니까 나는 건진법사 징치고 얘기하게? 요게 있잖아요. 이제 프레임 만들어가는 기술인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정도는 우리 지지층이 완전 분노한 사건이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갖고 물고 늘어지면서 극한의 대치를 해줘야 그러면 민주당 지키겠다고 투표장에 나온다고. 싸우다가 꼬랑지 빼면 뭔가 좀 구린 데가 있나 본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만 듣게요. 옛날에 그 호랑이가 나오던 시절에 산을 넘어가는데 황소를 데리고 호랑이 딱 나옵니다. 한 사람은 황소를 내리고 도망을 가요. 그 황소는 호랑이한테 물려 죽죠. 직사에 그냥. 근데 한 사람은 나무 위에 올라가갖고 우린 두렁이 잘한다 그러니까요. 황소와 호랑이가 싸우는 겁니다. 꽁지 빼지 않고. 지금 우리는 호랑이 저쪽은 호랑이고 우리는 황소증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린 두렁이 잘한다 그럴 때 우리 지지자들이 도망 안 가고 싸우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 저 한동훈 갖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보니까 한동훈이 뭐 문제가 있네. 검찰 독주라고 하는데 검찰로 이렇게 중앙지검장까지 쫙 깐 걸 보니 청와대까지 깐 거 보니까 뭔가 좀 저 정치 안 할 것 같네. 예. 이러면서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의 핵심이 그 이야기죠 사실은. 예. 그리고 지방선거 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해요?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뭘 어떻게 해?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싸우면 지지자들이 몰려 나온다는 얘기야. 나오죠. 핵심이. 예. 지방선거 진다는데 방점 두지 마시고요. 정봉주가 여기 나갖고 새날 나갖고 우리 저 선거 질 것 같아. 뭐 이제 어떡하지 그럼 저 윤석열 5년이나 나오는데 이런 방송 듣습니까? 내일 가서 깨하고 죽더라도 안 죽는다고 여기서 아각거려야지. 최고다 최고. 그래야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와서 듣고 힘도 내고. 자 릴렉스 하시고요. 저는 이제 이게 저는 그냥 일상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지점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정봉주 의원이 걸어온 길 정치가 재미없을까봐 재밌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정치인들 일반 나와가지고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힘도 좋고. 그 정치인들이 자기들 품위가 그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들과 소위 말하면 사실 저게 적폐 세력의 기환이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싸우는 게 목적이 돼야지. 그리고 제가
가뿐하게 하고 가볍게 웃고 떠들고 까부는 건 이유가 뭐냐면 저는 완전히 오픈해도 자신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권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오픈하기 싫은 거거든요. 오픈하면 자신이 없는 거야. 100% 까부라는 거예요. 저는 다 오픈해갖고 자신 있는 그런 정치인을 여러분들이 열광하고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20초 남았네. 예. 뭐 시간 19초 다 보고 있어요. 시간. 자, 예. 그 사이에 우리 의원님께서 예. 새날 구독자를 60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원하다고 난리 났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방선거 질 것 같은 거 개의치 마세요. 그러나 열심히 투표하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석수가 많게 되면 쟤들이 함부로 뭐 지방에서도 못 하는데 그러나 이미 우리는 170석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어 뭐 상해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대선 지금 어떻습니까? 170석 남아있는데 예. 싸우는 거죠 또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은 8월 달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딜이 싸우는 거예요 그냥. 네. 김영삼 대통령이요. 저는 김영삼 대통령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러닝머신 위에 가서 맨날 뛰거든요. 그 옆에 있던 이제 보좌관들 뭐 김병국, 정병국 뭐 이런 분들이 총재님 왜 이렇게 뛰십니까? 좀 그만 뛰세요.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뛰라. 뛰다 보면 장관도 보이고 대통령도 보이는 기라. 뛰라. 지금 우리 민주당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싸워라. 싸우다 보면 대통령도 보이고 정권도 보이는 기다. 싸워라. 뛰다가 멈추면요. 트레드밀 러닝머신에서 뛰다 멈추면 어떻게 돼요? 한 10km 놓고 뛰다 멈추면요. 사고 납니다. 여기 까지고 다 까지고 그래요. 맞아요. 계속 뛰어야 돼요. 관성 때문에. 그러면 싸워라. 뛰라.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 방송은 안 나오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다음 주는 그 잠깐 일정이 있었고 안 돼요. 다음 그래요? 주.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나오고. 알겠습니다. 예. 자, 새날 지지자 여러분들은 그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요, 민주 진영의 활동가예요. 그냥 단순히 듣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요, 한 보따리 가져나가도 여러분 한 분만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습니다. 적극 지지층. 예. 적극 지지층. 민주당 개혁에 진심인 사람. 소극 지지층도 적극 지지층 돼야 돼, 이제.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예. 그 십수년의 응어리가 오늘 딱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아파. 언젠가 정말 축하하는 의미에서 인터뷰할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머지않았어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요. 뭐 뛰다 보면 싸우다 보면 뭐 장관도 보이고 대통령도 보이고 정권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지. 언젠가 몇 년 정도 시간 지나면요. 우리 이제 가훈이 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가훈이 뭐세요? 투쟁. 저도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몇 년쯤 시간이 지나 보면은 또 이때 이야기 웃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민주당은 제 죽을 때까지는 끝까지 개혁 완성은 되지 않아요. 개혁하는 과정인 거지.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거죠. 자, 새날 물러갔다가 있다가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